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를 리포트로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압축한 리포트인 만큼 해당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2차전지 산업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2차전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후발주자로 평가받아왔던 SK온이 드디어 흑자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K온은 올해 1분기 기준에서 마이너스 3,315억, 2분기에만 4,601억 원에 대한 적자를 기록하면서 상반기에만 무려 적자가 7,900억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출범 이후에 11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SK온은 이번 올해 안에 내부적으로 수익성도 개선하고 주요 고객사들이 몰려있는 북미의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팔린다고 돈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포드, 현대차, 기아 등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IRA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한 금액들을 수령하면서 매출은 13조 원에 육박하고 흑자 전환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 상승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2차전지 업종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개인 투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업들이 거의 다 2차전지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내내 주가에 대한 약세가 이어지자 2차전지에 대한 매도가 진행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이번 8월에는 개인 투자들이 손실을 본 한 달이 되었습니다. 8월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와 2차전지 관련주를 공략한 외국인들이 굉장히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가 아니라 반도체와 화장품주들을 주도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반도체에 대한 약세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들은 8월 달에 손실을 기록했고요. 외국인 투자들은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2차전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기관 투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LG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3월 말에 기록했던 40만 원대를 5달 만에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2차전지 기업들의 내년 상반기 실적은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2차전지 산업들의 본격적인 반등 랠리를 기대하는 시각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워낙 실적 자체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 모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성장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돌파구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어떤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일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핵심은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배터리 시장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전체 배터리 수요 중에서 약 13%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비중 중에서 13%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남은 배터리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 원래 기존 예측치가 6%였습니다. 전체 비중의 6%였는데 이게 기존 예측치를 거의 2배 가까이 뛰어넘는 7%포인트가 증가하면서 올해 ESS에 대한 설치가 전년 대비해서 약 61%가량이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이번 2분기 ESS에 대한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해서 9.4 기가와트시를 기록을 했죠. 중국이 현재 ESS 시장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당연히 중국 기업들이 그 산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즉 국내 기업들이 지금까지 성장을 할 발판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미국의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상반기 ESS에 대한 신규 설치 규모가 무려 4.2 기가와트시로 태양광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가 이 ESS 시장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규모의 3배가 넘는 15기가와트시에 대한 규모가 설치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 줄 수도 있고 이게 단순히 우리가 태양광이나 이런 에너지,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폭풍 같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전력 공급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한 문제들, 자연재해에 대한 문제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에 따른 효과도 시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ESS 시장에 대한 규모가 다가오는 2030년도 기준에서 약 2천억 달러, 하나로 273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대한 시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꽉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에서에 대한 설치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원래 중국이 압도적이었는데 미국이 갑작스럽게 ESS에 대한 설치 용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를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ESS에 대한 설치 용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 중국이 설치 예정량이 가장 많았는데 미국이 현재 중국을 뛰어넘었고요. 당연히 인도나 유럽 연합까지도 설치에 대한 용량 자체가 굉장히 큰 편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관리청은 올해 내 총 전력 수요를 약 4,106테라와트시로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가상화폐 채굴이 단순히 6시간, 9시간 운영되는 게 아니라 24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겠죠. 그 막대한 전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 바로 ESS 배터리로 대응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태양광 그리고 ESS 배터리에 대한 사용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집권을 하던 트럼프가 집권을 하던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속도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에 대한 내용들은 분명 트럼프가 됐을 때는 태양광에 대한 가능성 자체, 성장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ESS에 대한 방향성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가상화폐에 대한 채굴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말해왔었고 그에 따른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비스업으로 운영되는 국가인데 현재 리쇼링 정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들의 엄청난 투자로 인해서 전력 수요와 비상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 중에 하나로 ESS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중요성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에 허리케인 베릴로 인해서 텍사스 주민 수백만 명이 일주일 넘게 전력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ESS 스타트업들이 미국 투자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SS 개발업체인 인터섹트 파워는 모건 스탠리, 도이치뱅크, HPS 투자 파트너 등으로부터 8억 3,700만 달러에 대한 투자를 받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ESS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약 86%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기술에 대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러시아에 대한 전쟁 문제, 가스에 대한 내용들부터 에너지를 독립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즉 국가별로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거의 따른 ESS에 대한 중요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주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도 기술 추격전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배터리 3사를 필두로 미국 ESS 시장을 통한 실적이 어떻게까지 높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는 시점이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바로 배터리 3사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6년도 10월까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생긴 기존 공장의 유휴 라인을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라인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넥스트라 에너지와 1조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계약을 체결했죠. 2026년도까지는 LFP 배터리를 활용해서 ESS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SK온도 북미 ESS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열 확산 방지 솔루션을 통해서 ESS 안전 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 개발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기차 캐즘, 전기차 포비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필요한데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ESS 기술입니다. 이미 기업들이 ESS 시장에 대한 중요도를 알아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 개발 혹은 그 산업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업은 뭐냐? 그냥 단순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K배터리사의 1차 벤더, 즉 직접적으로 물량을 납품하는 기업들, 실적에 대한 성장이 눈에 띄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신성 ST입니다. 뭐 하는 기업이냐? 배터리 모듈과 팩 간의 전류를 연결해주는 전도체 핵심 부품 부스바와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신성 ST가 2013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1차 벤더로 등록이 됐어요. 즉 LG 에너지 솔루션과 벌써 10년이 넘는 고객사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얼마 전인 2022년도 SK온의 1차 벤더로 등록이 되면서 국내 K배터리 기업들과 고객사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2조 3천억 원 규모의 LFP ESS 부품을 신규 수주하는 데 성공했고요.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미국 ESS 시장이 성장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의 ESS에 대한 점유율이 확대가 기대가 되고 그 속에서 이번 1분기 때 나왔던 모멘텀처럼 실적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부각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는 신성 ST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ESS 관련
대량 수주를 받아온 기업입니다. 북미 시장 진출도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2차 전지 사업 부분의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향후에는 ESS 컨테이너가 2차 전지 부품 사업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지금부터 ESS 사업이 커지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이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스바,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부스바에 대한 주 원재료는 구리입니다. 이 부스바가 뭐예요? 배터리의 모듈과 팩 간의 전류를 연결해주는 전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스바에 대한 주 원료는 구리입니다. 근데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판가 전이가 가능한 만큼 실적에 대한 성장도 같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인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해당 기업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과 그에 따른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반도체와 AI에 대한 중요성 말씀을 드리면서 리포트를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하단부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나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게 되시면은 이처럼 텔레그램 고정 메시지로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영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집인 만큼 해당 자료집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해당 텔레그램을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일단 2024년도 하반기 투자 핵심 자료집 말고도 매일매일 제가 장이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전에 나온 이슈뿐만 아니라 매일 장중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장마감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텔레그램 꼭 접속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드린 만큼 해당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종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